오늘 공부할 기업은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250% 올라 2026년 5월 17일 기준 37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1,400억 달러입니다.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와 통신 네트워크 같은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위해 전력과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회사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46년 미국의 랠프 리버트는 캐피톨 리프리저레이션 인더스트리를 설립했습니다. 1965년에 그는 업계 최초의 전산실 전용 에어컨 제조사인 리버트 콜포레이션을 설립했습니다. 1983년에 리버트는 프로그램드 파워 코퍼레이션을 인수하며 UPS 설계 및 제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UPS는 무정전 전원 장치, 즉 비상시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1987년 에머슨 일렉트릭이 리버트를 인수했습니다. 2000년에 리버트는 전원 스위치를 전문으로 하는 아스코와 통합돼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 사업부로 출범했습니다. 2016년 에머슨에서 독립법인으로 분사해 현재 사명인 버티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버티브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VRT입니다. 회사 CEO는 누구일까요? 지오다노 알버타치는 1966년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폴리테크닉 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2001년에 스탠포드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1997년 코네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 공장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여러 보직을 거쳐 2014년 영업부문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2016년 버티브가 분사한 이후 사장직을 맡았고 2023년 CEO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활약 중입니다. 버티브는 주로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전력관리, 열관리 제품을 판매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하는 전력관리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C/DC 전력관리, UPS, 스위치 기어와 버스바, 렉 전력 분배, 그리고 에너지 저장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열관리 제품입니다. 전통적인 공랭식 방식부터 AI 서버에 적합한 수랭식 열 관리 제품뿐만 아니라 개별 서버 렉 단위에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는 제품까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각종 유지 보수 서비스도 2024년 전체 매출의 23%를 기록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품의 도입부터 폐기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해 장애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는 예측 분석 서비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신속한 설치와 최적화 작업을 지원합니다. 버티브는 전력, 냉각, IT 시스템 및 서비스를 한 번에 아우르는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인프라를 건설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는 대신 공장에서 미리 모듈 형태로 제조해 현장으로 운송하는 프리팹 방식을 통해 데이터 센터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또 지역과 고객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최적화해 고객의 총 소유 비용 또는 TCO를 크게 절감시킵니다. 연도별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버티브 매출은 2022년 57억 달러, 2023년 68억 달러, 2024년 80억 달러, 그리고 2025년 102억 달러를 기록해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PS 변화도 훌륭합니다. 2022년 희석 EPS는 0.04달러였지만 2023년 1.2달러, 2024년 1.3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무려 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도별 매출 성장률이 작년에 27%를 넘으며 최근 4년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주주는 누가 있을까요? 2026년 4월 공개된 주주 명단에 의하면 블랙락이 5.5%, 그리고 회사 내부자들이 1.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치 CEO도 0.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트레일링 PER은 85배, 포워드 PER은 55배로 절대 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5년간 이익 성장률을 기반으로 계산한 PEG 역시 1.7배로 작년 말에 비해 2배나 급등했습니다. 참고로 PEG는 피터 린치가 월가의 영웅 책에서 처음 제시한 밸류에이션 지표로 PER이 이익 성장률의 절반이라면 매우 유망하며 성장률의 2배라면 매우 불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PEG는 트레일링 PER을 향후 3에서 5년간 예상되는 EPS 성장률로 나눠서 계산됩니다. PEG 0.5 이하일 때 매수를 고려하고 1.5 이상일 때 매도를 고려하자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아무튼 야후 파이낸스에 의하면 버티브의 PEG는 1.7입니다.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후 기관들은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틀 전 목표 주가를 370달러에서 440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목표가를 다들 올렸을까요? 올해 4월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26.5억 달러를 기록해 컨센 26.3억 달러를 소폭 초과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 상단인 27억 달러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조정 희석 EPS의 경우 1.17달러를 기록해 컨센 1달러를 초과했고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 상단도 초과했습니다. 지역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메리카 매출은 전년 대비 53% 성장해 1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인도와 동남아를 필두로 전년 대비 15% 성장해 5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매출은 일시적인 수주 감소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매출이 회복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버티브는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자체 생산 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비말코라는 기업을 인수해 구조물 제작 기술을 강화했습니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복잡해지는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유체 관리 기업 펄지라이트를 인수했는데 이번에 그 비즈니스 규모를 키웠습니다. 또 현장 서비스 엔지니어 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해 5,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 2월에 버티브 홀딩스는 S&P 글로벌, 무디스, 피치로부터 투자 적격 신용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 결과 3월에 21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을 발행했고 25억 달러 규모의 크레딧 퍼실리티를 확보했습니다. 또 올해 3월에 버티브는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대형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 성장해 26.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제품 매출은 30%, 서비스 매출은 33% 성장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보다 적게 증가했고 그 결과 그로스 마진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37.7%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나 증가해 4.4억 달러를 기록했고 R&D 비용은 전년 대비 28% 증가해 1.3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당기 순이익과 희석 EPS는 130% 이상 증가해 각각 3.9억 달러, 0.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134억 달러이고 유동자산은 80억 달러입니다. 총 부채는 92억 달러이고 유동부채는 53억 달러입니다. 그중 이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6억 달러 증가해 25억 달러입니다. 올해 21억 달러 규모 채권을 발행해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했고 현재 장기 부채는 총 29억 달러 있습니다. 총 자본은 42억 달러입니다. 유동 비율은 150%, 부채 비율은 216%입니다. 이제 1분기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 7.7억 달러가 순유입되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3.8억 달러가 순유출되었고 캐펙스가 전년 대비 3배나 폭증해 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1,20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3월에 21억 달러 규모의 부채 리파이낸싱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4억 달러이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2억 달러입니다. 가이던스는 어떨까요?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26% 성장한 32.5억 달러에서 34.5억 달러를 전망합니다. 조정 희석 EPS는 직전 분기 대비 20% 성장한 1.37달러에서 1.43달러를 전망합니다. 2026년 연매출의 경우 지난 분기 때만 해도 132.5억 달러에서 137.5억 달러를 전망했고 조정 희석 EPS는 5.97에서 6.07달러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어닝 콜 때 가이던스를 소폭 상향했습니다. 이제 2026년 연매출은 전년 대비 34% 성장한 135억에서 140억 달러를 전망하고 조정 희석 EPS는 51% 성장한 6.3에서 6.4달러를 전망합니다. 어닝콜 후 경영진과 애널리스트 간의 Q&A가 있었습니다. 주요 문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반기 대비 하반기 가이던스가 높은 것 같은데 성장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투자한 용량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또 작년 4분기의 강력한 수주 잔고가 하반기 매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2분기 가이던스가 1분기 대비 아쉬운데 램프업이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세 대응으로 인해 마진이 살짝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전체로는 여전히 30% 이상의 마진을 목표합니다. 두 번째, 800V 아키텍처 전환이 버티브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800V는 2027년 이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프로토타입에 대한 고객 반응도 좋습니다. 800V DC는
칩뿐만 아니라 IT 스택 전체의 액체 냉각 수요와 전력망 전체에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고객들이 개별 부품 구매에서 통합 시스템 구매로 전환하고 있나요? 전력 모듈 같은 분야는 이미 산업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엔지니어링 인력이 부족한 신규 플레이어들에게 통합 시스템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버티브가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데 있어 핵심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버티브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이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운영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유럽 기업인 것과 달리 미국 시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열 관리와 전력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먼저 열 관리, 즉 냉각 기술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I 혁명을 이끄는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넘어 루빈 GPU를 공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렉당 GPU 개수는 36개에서 최대 576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GPU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단일 렉이 요구하는 최대 전력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냉식 냉각 방식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렉 뒷면에 냉각 코일을 달 수도 있지만 50kW를 넘어서면 액체 냉각이 사실상 표준이 됩니다. 버티브는 액체 냉각 렉, 다이렉트 투 칩 냉각, 액침 냉각 등 다양한 액체 냉각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버티브의 전력 관리 기술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버티브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800V DC 플랫폼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버티브가 새로운 전력 표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적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버티브 주가는 2022년 초 25달러에서 2026년 5월 현재 370달러까지 무려 15배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대체 어떻게 사?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주가가 15배 오르는 동안 연 매출은 2022년 57억 달러에서 2026년 13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게 겨우 140%밖에 안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YOY 매출 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과 상반됩니다. 이익, 즉 희석 EPS 기준으로 보면 2022년 0.04달러에서 올해 5.7달러로 무려 140배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백로그의 경우 2022년 48억 달러에서 2025년 150억 달러까지 무려 3배나 증가했고,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훌륭한 내러티브와 폭발적인 실적이 만나면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AI 내러티브가 계속되고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계속 나와준다면 버티브 홀딩스를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투자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매크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WTI 원유 가격은 10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CPI 지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버티브 홀딩스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고객에게 가격 전가를 하지 못하면 마진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올해에도 역대급 캐펙스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빅테크의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본업에서 돈을 못 버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AI 캐펙스 규모가 줄거나 투자 속도가 느려지면 버티브는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9%까지 치솟으면서 주식 대비 채권의 매력도가 올라왔습니다. 즉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자 하는 명분이 충분해지고 있습니다. 또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할 거야 라는 예상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패드워치에 의하면 올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행히 버티브는 올해 3월에 21억 달러 규모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채권으로 리파이낸싱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이자 금액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채 비율이 이미 200%가 넘은 상황에서 설비 투자를 위해 신규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가 현재와 다른 냉각 시스템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올해 초 CES에서 베라 루빈 기반 렉 시스템은
별도의 대형 워터 칠러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는 저온 냉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했다면 차세대 플랫폼은 45도 수준의 온수 조건에서도 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모딘이나 존슨 컨트롤스 같은 칠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냉각, 특히 액체 냉각은 워터 칠러뿐만 아니라 열 방출 시스템, CDU 또는 냉각수 분배 장치, 리어도어 열 교환기, 다이렉트 투 칩 냉각, 그리고 액침 냉각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한 발열 현상은 생길 것이고 열을 효율적으로 냉각하고 방출하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요소들은 점점 도태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버티브가 트렌드를 잘 읽고 냉각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팔로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연속으로 태양광 발전을 돌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하 270도에 달하는 우주의 진공 환경을 이용해 냉각수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상 데이터 센터와 우주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열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이다 보니 전도와 대류를 활용할 수 없고 복사 방식에 의존해 열을 방출해야 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기존 위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열을 방출해야 할 텐데 정말로 우주 시대가 온다면 이 기술을 확보한 회사가 새로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의 리더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위성 제조사들이나 우주기술 회사들이 버티브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죠. 버티브는 이번 1분기에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8% 감소하며 역성장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물론 백로그도 빵빵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한 만큼 장기적인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그러나 무한 경쟁의 시대에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항상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버티브홀딩스의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